우리 대선의 잠룡들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김부겸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연애를 해도 굉장히 진한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렇게 보면 우선 방문은 이제 김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간 건데 이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최고의 과제가 지역주의 국복이고 국민 통합인데 후보님께서 군포를 버리고 원래 군포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죠. 군포를 버리고 어려운 대구를 가셔서 떨어지고 또 붙었다 떨어지고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가신 길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한다 이랬거든요. 이랬더니 또 이제 또 여기서 더 했습니다. 그 후보님이 저를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공천해줬다. 김부겸 전 의원이 공천을 했다고. 공천위원장이요. 공천위원이거나 위원장이었겠지만. 이렇게까지 극존칭, 존경,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정치인의 덕담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 두지 마요. 그거가 진심인 줄 알고 가슴 설레면은 하수죠. 그런 겁니까? 하수 중에 하수인 거고 그냥 예. 기자들이 옆에 있고 더군다나 예.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뭐 엄청나게 무슨 긴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갔다가 예, 예. 잠시 예방하는 거고 예. 전체 만난 시간도 뭐 15분인가 뭐 30분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기자들이 와 있고 카메라도 와 있고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낙연이 아니고 왜 이재명과 김부겸이 만나냐라는 그림 된다라고 기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맞춰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정치적 덕담. 아니 그러면 이분은 이낙연 의원이 와도 뭐 그에 맞는 또 대화를 했겠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지금 누구 편을 들겠어요? 편들기가 어려운 상황. 다. 그리고 가로 열고 예. 이기는 편이 내 편. 이기는 편. 근데 상대방 마음은 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뭐 당 대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뭐 당원이 선택한 사람 그분이 내 편이다. 뭐 혹시 뭐 그냥 그 근거 없이 추측을 하자고 치면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가 돼도 네. 한 61%쯤으로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더 좀 한 57%쯤. 그러니까 힘없는 대표. 힘없는 대표. 대세론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면 제일 좋겠죠,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네. 뭐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대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선전을 해서 그 둘의 합계가 네. 40%가 넘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대세론이 꺾이는 거니까. 그래도 여튼 당 대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 행로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 수 있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대표가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 내년 예. 7개월 뒤면은 어차피 대표도 그만둬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음 권력이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는 건데 현재 이낙연 대표의 이낙연 그 의원의 가장 큰 힘은 대세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이낙연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건데 예. 그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80% 이상 뭐 90% 육박하는 그 득표율로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도 힘이 될 거고 예. 나머지 이제 뭐 대선 그 레이스에서도 엄청나게 힘이 되겠죠. 예. 근데 그게 누구한테 좋겠냐 이거야. 이낙연 의원한테는 좋지만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뭐 좋을 것만 같지는 않고 이낙연이든 이낙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든 뭐 네네. 다른 혹시 잠재적인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설 여지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그 낙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을 꺾거나 흠집을 내는 게 사실은 정말 속 마음이겠죠. 그런 예. 점에서 그 김부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 해주려고 나온 건데 아주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용어로 치자면은 차도 살인지게 하나의 그 과정인데 예. 뭐 이 정도 칭찬이 넘치겠어요. 그래, 대신 근데 싸워주는 분이네. 어떻게 보면. 진심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고맙긴 할 거예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흠집이 좀 내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사가 그 본인 이제 흑수저, 또 이낙연 의원은 이제 엘리트 출신이라는 이렇게 각을 세운 발언도 좀 했잖아요.
맞는 그건 얘기죠. 그 전에 하신 얘기고 뭐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렵게 성장했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장을 다니다가 뭐 다쳐서 이제 뭐 장애도 갖고 있고 뭐 그러니까 본인을 뭐 흑수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크게 이견을 달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서울대학 나오고 저 유력 일간지의 기자 정치부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고 저 지사를 하고 예. 뭐 총리를 하신 분은 이제 엘리트로 해갖고 이제 차별화 전략인 거죠. 차별화 예. 전략을 하는 건데 그 역시 이제 그 유권자들에 대한 이제 일단 저 소구 전략이라고 봐야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데요. 일단 20%대 지지율에는 안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고요. 이번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4%로 선두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21.1%를 얻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대 다 넘었고요. 좁혀지거나 이게 막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표준 오차가 얼마래요? 요게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차 범위 밖에. 오차 범위는 약간 바뀌네. 예. 요거 자세한 거는요 입소스나 아니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여하튼 그 다음에 3위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10.3%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6.8, 안철수 대표가 6.1. 야권에서는 이 20대 벽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15%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그 지지도가 이렇게 상승세가 있는 거는 확실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외려 이낙연 후보가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표율이 좀 저속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경기도의 과천에 경마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경마장의 용어 중에 저런 거 있어요. 선두마, 추임마, 추월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쭉 선두를 치고 나가는 스타일의 네. 말이 있고 예. 뒤로 쳐져 있다가 네. 막판에 확 달려서 이제 추월하는 그런 네. 스타일의 말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꼭 뭐 경마에 비주할 거는 아닌데 우리가 대권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레이스는 경마잖아요. 네. 따지면은 지금 현재 이 선두 스타일의 후보하고 이 추월을 잘하는 이 추임마 성격의 이제 후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붙은 형국인데 추월을 허용할지 안 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추월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후보 간의 차별화. 왜냐하면 차별화라는 거 뭐냐면 당신과 나는 지지층이 다르다라는 거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지지층한테 당신들이 지지하라면 분명히 나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걸 좀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분명한 한 명의 그 대상을 뺀 네. 나머지를 우군으로 만들려는 우리가 전국 시대 그 합종 연횡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를 두고 나머지 여섯 나라가 합쳐야 진나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한 연횡이 있고 쓸데없이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진나라를 인정하고 진나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예, 진나라와 함께 그 같이 연대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합종 연행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세론과 관련된 건데 네네. 그 대세론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네.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표 선거의 결과도 중요한 거고 근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도 보다시피 한때 한 40% 가까이 갔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뒤로 최근에는 30%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재명 네. 지사가 올라오고 그러다 예. 보면 이게 이 대세론이 그 유지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거나 지역위원장들도 마음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번 조사에서 제가 하나 좀 간과한 게 있네요. 그 무당층 지지 정당 없는 분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7.1%로 1위를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는 13.6%, 또 윤 총장이 10.7%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층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를 이겼다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네. 그 고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두드러진 후보가 없다는 그 변수하고 물려가지고 예. 그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무당층이 아니라 네.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 외곽도
외곽도. 잘못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어.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합당이 확실한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그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좀 뭐 현실적으로는 옳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재명 지사는 또 고향도 TK이고 네, 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로 뭐 철회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들어도 호감이 가는 얘기. 이럴 수 있는 예, 그 발언들도 툭툭 던지시거든.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질적인 부분으로서의 확장성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보다는 좀 낫다. 그게 네. 이 언조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김부겸 의원의 방문이 예. 양쪽 다 이제 저 나쁠 거 없어요. 네. 잠깐 만났지만 이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성공을 했어. 하지만 둘이 그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좀 높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만약에 이제 그 총리를 그만두시고 이제 대선 경선에 뛰어드신다면 네, 네. 정세균 총리하고 김부겸 이 카드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르죠. 나중에 또 이낙연 의원도 대선 대표 선거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김부겸 의원을 카드로 쓸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이제 이질적인 것이 맞는 거거든. 호남 네. 출신 대통령 후보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런닝메이트는 없어요. 네,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출신 대통령 밑에 그 대구 출신 그 김부겸 총리 네. 카드 되거든. 네. 지금 문재인 뭐 부산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뭐 그 호남 출신 총리 계속 두 분 다 이렇게 가잖아요. 아마 김부겸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뭐 그런 카드에 대해서도 뭐 전혀 생각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과 김부겸이 결합돼서는 뭐 이렇게 그 긍정적인 그냥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 날 게 별로 없어요. 네. 본인들도 그렇게 했잖아. 둘 다 그 저 TK 네. 그 저 변방의 비주류 출신이라고 변방의 비주류 출신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잠깐 상대방 이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반란군밖에 변방의 비주류끼리 만나면 반란군밖에 안 돼요. 그 변방에서 예, 예. 그 중원에 있는 누구가 열합을 하든지 아니면 중원으로 뛰어들든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 일명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이라는 것을 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위반시킨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는 것을 법안 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요거를 놓고선 과연 이게 통과가 돼서 법안이 승인이 받을 게 통과가 되겠냐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니 물어보시지 말고 아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겠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되겠어요? 저는 일단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네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의미도 없다. 그냥 그 이런 때에 맞춰서 예, 그냥 물 들어올 때 노 한 번 저은 거 아닌가 싶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런 거 그냥 뭐 당원으로 했다가 지금 이거 철회안이 많이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예. 뭐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이 후보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만으로 민주당이 약속을 안 국민적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을 안 찍겠다라고 하는 국민들 숫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나쁜 놈들, 약속 안 지켰는 놈들, 아유 죄송 놈들 하면 약속을 안 지켰네, 응? 나쁘네 했어도 그거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택하는 기준과는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처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동시에 또 다른 이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고 예. 그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도덕성, 정치적 책임이나 도덕성을 보여주는 걸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하면 좋은데 뭐 여기서 뭐 법안까지 만들어서 뭐 이거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도덕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국회의원이 예. 하신 일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보면은 어떤 그 진심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법안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보다는 이런 때에 한번 이런 건 해서 주목 한번 받으신 거에는 성공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잘못하면 미래통합당이 그 언론에 나오고 주목받는 게 이 정도 선에서 머물면 네네. 미래통합이 자꾸 밀려납니다. 국민의 관심사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이번에 그 아까 저 이거하고 직접 관련 없는데 이제 조금 전 이슈하고 관련시켜 보면은 네네. 청문회에서 뭐 어찌 됐건 뭐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국정원장에서 꼭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 질문들로만 미래통합당이 남았을 때 국민 전체들에게 뭐로 비칠 거냐? 그냥 그 고정적인 지지층들의 박수를 받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네네. 이제까지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불신하고 표를 안 줬던 30, 50대의 분들한테 그런 이슈들이 뭐 사상 검증이거나 무슨 뭐 어떤 뭐 합의거나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이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저 집단이구나 정당이구나라는 믿음을 줄까요? 아니면은 저거 뭐 오래 전부터 많이 봐오던 건데 이거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 좀 걱정이 좀 돼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를 선제적으로 창조적으로 뭐 혁신할 때까지 혁신하겠다 했는데 뭘 혁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당의 움직임이 조금 그 비대위를 만들어 놓고 좀 지지부진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비대위의 책임으로 봐야 될지 아직 그 근본적으로 뭐 인식이나 그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의원들의 개개인이나 집합으로서의 한계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누가 요구해서 그 말하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서 저 민주당이 뭐 부정부패나 뭐 중대 범죄로 인해서 뭐 거리가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한 것도 국민이 요구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겠다 얘기한 거야. 그러겠죠. 누가 하랬냐고. 뭐 하라지 않아요.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한 걸 이제 와가지고는 아이고 그거 아니고요라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뭐 국민들이 혁신 안 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얘기 안 했거든. 그렇죠. 그냥 투표 때 표만 안 준 것뿐이야. 우리가 혁신 안 해서 표를 안 줬나 보다. 그건지 아닌지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혁신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먼저 얘기했는데 뭘 혁신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문제다 이거죠. 한계다 이거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몇 번의 선거에 걸쳐가지고 계속 표를 안 줬던 30, 50대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통합당을 보고 표를 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제가 미래통합당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걱정이 돼서 이게 지금 정부의 실정, 뭐 부동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 뭐 인국공 사태로 인한 젊은이들의 뭐 조국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에 대한 반사 이익을 가지고 가면 혹시 무슨 선거에서 잠시 이익은 봐도 또 뒤집혀 그 다음에. 자, 우리 미래통합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걸로 오늘 방송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장마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올해 피해 없도록 유념하시고요. 저희 시사적중 7월 29일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